안녕하세요, 정치빈입니다. 좀 굉장히 오랜만인데 뭐 스케줄도 좀 꼬이고 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이번 주 제일 핫한 주제였죠.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당에서 쫓겨나기 직전입니다. 소위 말하는 그 게시판 논란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. 이게 뭐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, 근데 이제 또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데, 사실 한 대표는 재심 청구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좀 과거 저는 그런 장면이 좀 오버랩 되더라고요. 과거 이제 이준석 대표 쫓아냈을 때랑 상황이 좀 묘하게 비슷한데, 물론 좀 다릅니다.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당시 현직이었고, 한동훈 대표는 전직, 지금 전이고. 근데 저는 이게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보는데, 일단 비슷한 거는 어쨌든 결국 주류에서 밀려나면 재고당하는 방식, 뭐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하다는 건데,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저는 이준석 대표처럼 당을 만들까라는 좀 시각 이런 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, 저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좀 이게 근본적인 좀 차이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,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보면 자기 힘으로 정치 커리어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,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2인자로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, 비대위원장, 당대표까지 오게 된 거죠. 물론 이제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고, 뭐 당대표도 어쨌든 당원들이 뽑은 건 맞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한 대표가 보여준 성과가 별로 없어요. 사실 생각해 보면 비대위원장 때 그때 총선 졌죠. 그리고 당대표 때는 어쨌든 그 계엄 국면에서 당정 갈등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게 이렇다 보니 뭐라 할까,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커리어가 그렇게 막 엄청 성과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. 이게 당을 그리고 만들려면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. 이런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에서 소수당을 만들 때는,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 때는 운하 같은 경우는 그 당대표한테 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정치 인상을 걸어야 돼, 이런 게 있는데, 사실 보면 이준석 대표도 사람 못 챙긴다는 비판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영선이 당대표도 되고 3자 구도에서 의원도 되고, 그리고 당도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최소한 유지를 하고 있죠. 선거도 큰 걸 2개 치렀고 세 번째 지금 치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치적 가치도 있지만, 내가 저 사람한테 정치 인생을 걸면 내가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,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게 있는지,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, 지금 어쨌든 보면 현역들 뭐 친한계라고 죠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. 사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후 선거에 대한 좀 배경도 있는데,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총선 직전에 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지선 직전에는, 지금 지선 직전이잖아요. 당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, 사실.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, 지금 보수 정당에서 한 대표를 따라 나와서 지선을 치를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. 구도가 안 만들어져요. 워낙 후보들도 많고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, 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합리적 라인 노선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걸 표방하죠.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개혁신당 작은 당이지만 그 파이가 있고, 그러다 보니 어쨌든 자기 시인들이 나와서 경쟁선을 만들기, 구도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. 차라리 총선이면 그 조국혁신당처럼 비례대표라도 해서 뭐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죠. 그리고 좀 경쟁력 있는 사람들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, 지역구에. 근데 지선은 진짜 아예 안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. 세 번째는 그 보수 특유의 구도가 있는데, 예전부터 재밌었던 게, 민주당 계열은,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하잖아요. 민주당 계열이. 그럼 호남에서 안 찍어줍니다. 새로운 대안새로 때 표를 몰아줘요. 예전에 안철수 신당한테 그렇게 몰아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예전부터 호남 지지율을 되게 민감하게 봅니다. 그게 시작이에요. 거기서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져, 다 무너져요. 근데 국힘 계열은 지금까지, 예전에 자민련이 그 경북에서 총선에서 좀 많이 얻었던 적이 있죠. 그때 막 공천 뭐 얘기도 있었고. 그때 말고는 그런 식으로 대안 세력에게 표를 몰아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. 사실 이 대표도 예전에 개혁신당 만들 때 그런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어떤 기억이 있다고. 나름 가능성을 보여주면 민주당은 호남에 몰아주는데, 보수 계열은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 신당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. 지금 한동훈 대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, 뭔가 정치적으로 막혔지만 좀 더 침착하게 돼야 될 것 같고, 아니면 진짜 여기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. 좀 약간은 시간을 가지면서 멀리 보는 게 나을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뭐 본인의 선택이 좀 있겠지만요. 어쨌든 가볍게 한번 다뤄봤고요.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민이었습니다.